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정리해드리는 친절한 K입니다. 이번 시간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의 미래전략 용역보고서를 들여다볼 건데요. 강인희 기자 나왔습니다. 강인희 기자, 강 기자랑 허지영 기자랑 같이 해서 6차례 동안 JDC의 미래전략 용역 결과를 지금 분석해서 보도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도민들은 이 JDC의 어떤 성격과 역할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이것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언론 등을 통해서 JDC에 대해서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우선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념부터 볼까요? 2002년입니다. 정부와 제주도는 제주를 동북아 중심 도시로 발전시켜 제주 경제와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큰 계획을 세우고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이를 위해 종합계획도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이 당시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해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인 국가공기업으로 설립된 게 바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JDC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로 19년째인데요. 주요 사업은 첨단 과학기술단지와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항공우주박물관, 휴양령 주거단지, 공항 내 면세점 등 7가지입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를 보면 도민들의 사업 성과 인식은 30%에 그치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사업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JDC 거구나라고 좀 인식은 하지만 7대 핵심 사업에 대한 인식률이 좀 떨어지는 건 맞긴 맞는 것 같거든요. 네. 이런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이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이를 위한 이 JDC의 사업들이 도민의 삶의 이익으로 돌아왔느냐라는 질문이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에 제주의 인구와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외적 성장을 이뤄낸 거는 사실인데요. 네. 하지만 대규모 개발 위주의 사업과 투자 유치 등 성장에 무게를 두면서 환경훼손과 땅값 상승 등 부작용이 이어져 도민 사회로부터 냉담한 평가를 받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JDC가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사업을 어떻게 할지 이렇게 진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 미래 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을 했는데요. 눈에 띄는 내용을 보면 현재 제주특별법의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JDC 명칭도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죠. 네. 용역지는 현재 개발이란 용어 자체가 난개발에 가깝고 지속 가능성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반감을 사고 있다고 판단해서 제주국제도시공사로 바꾸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JDC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려고 고민한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확실히 좀 그렇게 보이네요. 근데 사실 이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속의 내용일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용역 내용을 보면 기존 7개 핵심 사업 가운데 면세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라면서요. 네. 이들 적자 사업을 어떤 만회할 만한 대안이 있을까요? 네, 2019년 기준 7개 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보면 6조 7천억 원입니다. 네. 사업마다 소송이나 인허가 지연 등으로 내년 목표 투자액 대비 집행률은 66% 수준인데요. 사업별로 보시면 헬스케어타운과 영어교육도시 등은 투자금 회수율이 높아서 사업 개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첨단 과기단지와 휴양형 주거단지는 재무 관리가 필요한 곳으로 나타났고요. 항공우주박물관을 보면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용역 결과로 진단이 됐습니다. 네. 이 대안은 참신했냐고 아까 물으셨는데 네. 이 사업별로 보실까요? 대규모 외국인 투자 유치 1호죠.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은 유원지 목적에 맞지 않아서 사업 인허가와 토지 수용 모두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그렇죠.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용역지는 JDC와 제주도 이 토지주 3자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환지 또는 사업 운영 참여 등 다양한 방식의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외국 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또 적자가 1,000억 원을 넘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는 토지주들과의 협의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됐을 뿐 마땅한 대안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어서 헬스케어타운이랑 항공우주박물관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두 사업은 적자가 1,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왔다면서요. 근데 개선 방안이 있을까요? 네, 헬스케어타운에 투입된 국비와 지방비 또 JDC와 민간 투자 금액만 9천억 원을 넘는 상황입니다. 어마하네요. 네, 용역진이 연구해서 창의적인 사업 구상안을 제시해서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정작 용역 결과를 보면 현재 JDC가 추진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용역진이 제시한 건 크게 의료 분야와 웰니스 분야, 연구시설 분야로 JDC가 홈페이지에서 헬스케어 타운을 소개하는 주요 분야를 영어에서 우리말로만 바꿨을 뿐 내용은 거의 같았습니다. 네. 구체적 내용들도 보면 복합치유단지 조성의 경우도 9년 전 JDC의 사업 계획에도 담겼던 내용이었고요. 제주대 약대 유치는 대안으로 제시됐는데 지난 선거 위성곤 국회의원의 공약이었거든요. 이미 제주대 측이 완전 이전은 어렵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항공 우주박물관과 관련해서는 민간 기업에 장기 임대차 계약을 주거나 박물관 건물과 토지를 공공기관 등에 매각하는 등 사업 전면 재검토를 제안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JDC는 박물관이 주는 교육적 효과를 확인했다며 적자폭을 줄이는 경영 혁신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의미들을 보면 사업들에 대한 진단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큰 변화 없이 기존 틀 안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JDC 측 입장은 들어봤죠? 어떤가요? 네, JDC 측은 이번 용역이 사실상 기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지 네. 전혀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한 용역은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JDC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제시된 신규 사업들도 있잖아요. 뭐 트램 그리고 물류체계 구현이 제시됐는데 이건 어땠습니까? 네, 이 두 사업의 추진 가능성은 뉴스에서 짚어봤고요. 저희가 네. 현장에서 전문가들을 취재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사실 두 개의 신규 사업 모두 새롭지 않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한다고 했지만 새롭지 않다. 네. 네. 이 트램과 관련해서는 제주대학교 토목공학과 이동욱 교수에게 조언을 들었는데요. 보고서 내용이 일단 제주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 용역에서도 볼 수 있는 트램 사업 계획들이 담겼다며 전형적인 탁상 행정식 용역 보고서라고 말했습니다. 제주 신항만 사업으로 들어설 배후 부지 안에 JDC가 물류단지를 조성하거나 종합물류센터를 지어서 운영하는 제안 역시 기존의 제주에서 추진을 위해 언급해왔던 내용들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도 제주대 경영학과 김영희 교수는 물류체계 선진화가 제주가 가야 할 길은 맞다고 공감은 했지만 보고서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이 JDC가 물류 사업을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때문에 전문 인력 확보 등을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보고서 결과는 앞으로 어떻게 좀 반영될까요? 네, 이 제주도가 현재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JDC는 트램과 물류 사업의 선진화와 관련해서 제주도와 유관기관과의 협의 그리고 도민 공감대를 마련한 뒤에 종합 계획에 반영할지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민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며 이번에 14억 원을 들여 용역이 진행됐는데요. 정작 용역 결과는 사실 도민들에게 제대로 처음부터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KBS 보도 후 뒤늦게 언론에 보도 자료를 내며 평소에 홍보에 적극적이던 모습과는 차이가 컸습니다. 네. JDC가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한 만큼 더 관심을 갖고 취재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강인희 기자 고생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문대림 JDC 이사장 모시고 이에 대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